안녕하세요. 현명한 건강관리법 강의를 맡은 조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앞서 소개한 대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그 아이들도 태어나 가지고 영어는 낯선 환경이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국말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 모르는 영어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몸짓, 발짓, 손짓을 하면서 즐겁게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이었고, 그 영어 선생님이 천직인 줄 알고서는 정말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즐겁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수업을 했지만 영어 선생님이라는 직업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업계에선 또 알아주다 보니까 뭐 교육실장이라는 직급으로 타이틀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제 몸속에도 독소와 염증이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빵빵했었죠. 그래서 매년 저는 교육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매해 받았어요. 공무원 건강검진을 받는데 받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정말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서는 재검이라는 통보가 나오고 혈뇨, 단백뇨가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때부턴가는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 수 없으니 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5년 동안 병원에서 추적 검사한 결과 3년 만에 병명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게 신장 쪽에 있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었고,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평생 먹어야 하니 좀 젊으니까 버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텨보는 기간 동안에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기는 했지만 제가 선택하지 못해서, 좋은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또 5년 동안 묵혀두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은 더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써보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보고,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가지고 요렇게 건강해진 상태였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조금 좋아진 상태였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하고 정말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육아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 새끼는 얼마나 더 즐겁게 또 아이들하고 지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도 먹지 않고 몸에 나쁜 것을 해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이유 없이 저렇게 수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명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대분류로다가 해보면은 혈관질환, 염증질환, 면역질환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이런 질병들을 만나면서 종종 쉽게 병원에 가서 뭐를 찾나요? 약을 먹지요. 그 약을 갖다가 내 병을 낫게 하고 증상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먹는데, 오히려 그 약이 병을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홍보용 자료로다가 만든 포스터인데요. 약이 내 몸속에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으로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 효과를 내기 위한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들이 드럭 먹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고요. 무섭죠? 먹어라는 거는 강도예요. 강도. 약이 내 몸속에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강도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뭐예요? 장기간 이런 약들을 갖다가 먹었을 때 내 몸속에 조그만 고혈압 약을 갖다가 먹었을 때 멜라토닌이나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서 불면증이라는 게 생기고, 부정맥이나 손발 저림이 생기고, 그냥 당뇨병 약 점점 줄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대요? 팔다리 무력감이나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기죠. 변비약 응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변비약 먹으면요, 칼륨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부정맥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아니 나는 내 병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또 다른 병을 갖다가 불러오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국에 있는 보건산업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통사고로다가 사망하는 사람보다요, 약의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운 좋으면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라는 시대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으세요. 방금 전처럼 우리가 골골 100세 하면서 유병장수할 것인가, 아니면 가는 날까지 팔팔하게 내 손으로다가 내 밥 먹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무병장수할 것인가.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건강할 수 있게 100세를 갖다 똑같이 살아갈 때 내가 유병장수할 것인지 무병장수할 것인지, 그럼 무병장수할 때 어떻게 똑똑하게 건강하게 현명하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교시에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와, 진짜 만병통치약 같은 애, 저것만 먹으면 다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글리코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하셨을 때 내가 진짜 저렇게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저의 이 강의의 목적지는 바로 똑똑하게 글리코 영양소를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가 병이라는 게 오는지,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이 있듯이 중국에는 황제내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 딱 심플하게 이 네 가지로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심, 기, 혈, 병.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언제 불편하신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쵸? 스트레스 받거나 내 마음에 불안과 우울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을 더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짜증나. 그러면서 찾는 게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마라탕을 찾거나 맵떡이라고 해서 아주 매운 떡볶이를 찾거나 해요. 근데 우리 위는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뭐가 되면 대사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러죠. 대사가 막혀버려요.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주물럭 먹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된 게 소화되지 못하겠죠. 순환이 되지 못하면서 그것들이 억지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액도 순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질병으로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즐거워, 나는 저기에, 그러고서는 각성을 시킬 뿐이지 내 몸에서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거꾸로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힐링하고 저기 막 맨발로다가 걸어도 이미 병으로 간 것들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털을 갖다가 채워서 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개선이 되면서 순환이라는 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포털들이 흡수를 하고 영양을 갖다가 섬기고 하다 보니까 순환이 되니까 대사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에휴 이것쯤이야 하고 뻥 날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자꾸 심기혈병을 통해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데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독소 염증들을 축적해서 결국에는 만성염증으로다가 병원을 찾고, 아까 병원을 찾은 결과 약으로 인해가지고 또 내 영양소들은 결핍이 되는 이런 일들이 쌓였던 거죠. 그냥 독소 염증이 쌓인 것이 아니라 그 독소 염증이 쌓여서 모두 쌓여요. 독소 염증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비만으로 가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체지방 6%만 빠졌을 뿐인데 내 몸에 가진 90%의 불편한 건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살 빼라고 하는 거예요. 예뻐서 보기 좋아서 살 빼라고가 아니라 살만 뺐을 뿐인데 건강해진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놀라셨죠?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래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요, 비만은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고요,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명백히 치료를 해야 할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고비라는 치료제도 개선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만 봤을 때 뚱뚱해! 비만이야 저 사람! 하는 사람만 비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 체중인데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거나 혈관이 뚱뚱하게 살찐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마른 비만들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다가 비만인 사람들은요. 본인이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거나 옆 사람들이 쿡쿡 찔러요.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해? 하고. 근데 마른 비만들은요. 나 살쪄가지고 큰일이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야, 재수없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너 말랐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알거든요. 불편한 거. 얼마 전에 제가 관리하시는 분 아닌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몸무게가 성인이신데도 불구하고요. 25kg이세요. 정말 마르셨죠? 그분은 살이 찌셔야 돼요. 그게 정상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25kg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눈으로다가 후유증이 와서 눈이 시력을 갖다 점점 잃어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약이 줄어들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면서 뭐 하셨어요? 그거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결국에는 그분이 25년 동안 먹던 약들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끊어주시고 안구건조증에 눈이 안 좋아지시는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 약은 같이 넣읍시다 라고선 저만 약을 받아오셨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클린, 체지방 6%만 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상화가 된다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 분이 걸리셨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요. 희귀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이분에게 주었어요. 산정특례를 주면은요. 한 번 병원에 갈 때 몇백 원이면 약을 갖다가 받아오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보건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산정특례를 통해 가지고 그냥 조그만 비용만 내면 돼요. 근데 삶의 질은 어때요? 안 돼요. 강직성 척추염은 골반에서부터 척추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염증들이 생기고 저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를 했어요? 클린을 해가지고 체중을 22kg 감량하고 체지방률을 12% 감량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받았어요? 외숙모님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장 안에 계시죠. 외숙모님 또한 이렇게 종합병원처럼 20년, 30년 넘게 디스크와 어깨 통증, 방광염, 폴립, 수면장애, 헬리코박터균 그 누나는 심장 통증, 방아쇠 수지, 소화불량, 슬개건염, 생리통이라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다가 본인의 심장 이상을 느끼고서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숙모를 통해서 이 누나도 조카도 같이 건강관리를 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메나테크를 알리는 메나테크 전도사로 실제는 목사님이신데 메나테크 전도사로다가 약간 강등이 되셨어요. 이렇게 좋아지고 난 거예요. 근데 꼭 중증에 걸린 사람들만 이런 클린을 하느냐? 아닙니다.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은 그냥 훈훈한 훈남이잖아요. 별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고질적으로 가진 만성 비염. 근데 가족들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마스터 챌린지라는 기회가 있을 때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체중과 체지방을 감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훈남에서 완전 모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인생 화보를 갖다가 촬영하는 또 다른 삶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무엇을 해왔다고요? 클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라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클린이라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에요. 클린은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렇게 쉐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 책자에 보면은 저렇게 깨끗한 컵에 물이 담겨져 있죠. 저 물에 이렇게 커피나 아니면 흙탕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저렇게 원상태로다가 돌릴 수가 있을까요? 물을 많이 부으면은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농도가 흐려질 뿐이에요. 그 농도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이 퍼부어야 돼요.
글리코 영양소 얼마 먹어야 되나요? 저 깨끗한 물을 만들고 싶으면 많이 드시면 돼요. 근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가장 빨리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돼요? 더러운 물을 버려요. 더러운 물을 다 쏟아내고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으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다가 들어오면서 부터 독소를 갖다 먹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와서 영양들이 소화기관들을 거쳐가지고 분해가 되어서 장에서 간으로다가 영양을 보내죠. 그러면 간에서는 영양을 저장하고 있다가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까지 전달을 했는데도 세포털이 없으면 그걸 또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누수되는 영양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포털은 차후루다가 미루고 일단은 소화할 때 염증 독소가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고 이미 끼어 있는 염증 독소들은 뭐해요? 다 꺼내주면 그것들이 깨끗해지는 원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세포들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실제 글리코 영양소를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라는 잃어버린 영양소의 책에 깨끗하게 내 몸을 정화한 이후에 먹어주면 정말 최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메나테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알렉한드라 융거라는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본인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보니 야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왜 병에 걸린 거야? 물어보니 동료 의사들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병에 걸렸으면 빨리 수술하거나 약 먹거나 치료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염증을 느끼고 왜 병이 왔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갖다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또 기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책은 본인이 그 원인을 찾으면서 책으로다가 만들어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US 위클리라는 곳에서는 세계 10대 건강관리법의 하나로다가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알렉한드라 융거는 이 핵심을 안 거예요. 인체는 스스로를 고치고 방어하고 치료하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막 준비를 하다가 여기를 살짝 스크래치를 당겼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피가 나면 여기에 혈액이 지혈이 되고 딱쟁이가 지면서 아물어가지고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신장이 안 좋았을 때는요,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까맣게만 변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왜 눈이 그렇게 작은데도 쌍수를 안 하세요? 이번 연휴가 이렇게 굉장히 긴데 요번에 하면 어때요?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병원 전화번호도 받았고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면 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잘 아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살짝 긁힌 것도 아물지를 않는데 이 눈에 그 검은 자리가 계속 있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실제 그런 걱정 때문에 수술을 요번에도 못했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이런 자연치유력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물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왜 자연치유력이 우리는 원래 다 낫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피로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근데는 자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죠. 왜 이런 우리는 반건강의 상태로 살까? 세포털이 부족하더라. 왜 세포털이 부족했냐? 왜 자연치유력이 떨어졌냐? 스트레스로 받는 독소, 음식으로 먹는 독소, 환경으로 들어오는 독소. 영양소는 많이 밥은 많이 먹는데 칼로리는 부족하고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 운동은 숨 쉬는 것도 벅차서 운동하지는 않은데 밤에 늦게 자도 아침에는 생활하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연치유력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요, 밥도 정말 야채, 채소 위주로다가 정말 잘 먹고요. 약도 안 먹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식품 첨가제를 1년에 25kg을 섭취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9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버전으로 챗GPT한테 물어보았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갖다가 얼만큼이나 먹을까? 그랬더니 어제 이야기하기를 60kg 기준으로 60에서 70kg을 먹는다는 거예요. 와, 표백제, 발색제, 착색제, 감미료, 보존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는 물건을 살 때 긁는 거잖아요. 이거를 긁을 때 쓰지 내가 먹을 때 배고플 때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어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년으로 따지면 52개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에 노출이 되는데 이 환경 호르몬들이요. 정말 중요한 건 환경 호르몬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교감 호르몬을 갖다가 가짜 호르몬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얘가 호르몬처럼 인식이 되는데 가짜 호르몬이다 보니까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까 세포털이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흡수를 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인슐린아 당을 가져왔으니까 세포 속으로 넣어줘 하고 인슐린이 똑똑똑 해야 되는데 그 인슐린이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요. 인슐린인 척하는 호르몬으로다가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이 인슐린이 벌써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인슐린을 내 몸에서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당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당하고 짝꿍이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전달이 될 때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남아 떠도는 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들이 림프선을 따라서 잘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환경 호르몬은 어디에서 노출이 돼요? 만지는 거, 바르는 거, 샴푸, 린스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림프선을 따라서 전이도 쉽게 되지만 유방암, 자궁암, 남성들은 전립선암들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쉽게 노출만 될 뿐만이 아니라요. 이 환경 호르몬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세대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내 아이가 이상하게 아토피가 생겨. 할머니, 고조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저도 아이들을 바쁘게 움직일 때는 저렇게 컴프로스트에 우유를 갖다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 저기에 보니까요.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칼슘이 들어있대요. 철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애들이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러길래 저거를 안심하고 먹였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칼슘이 들어있더라고요. 컴프로스트를 부셔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했더니 쇳가루가 달라붙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실험을 갖다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성이에요. 그리고 점심엔 햄버거, 그리고 김밥,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손쉽게 먹죠. 그리고 저녁에는 야식으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쉽게 뭐 먹어요? 삼겹살에 맥주 한 잔, 치맥. 너무 맛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 영양소들을 부족하게 하는 것들이고 운송수단이 빨라지면서 실제 과일을 나는 야채 많이 먹어 과일 많이 먹어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섬유질과 얼마나 많은 영양이 들어있는지는 50년대와 현대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었는데요. 골고루 잘 먹으면은요 골고루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그 소화불량들이 독소를 유발하는데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음식에 가서 골고루 먹잖아요. 부패에 가면 우리 몸이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흡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쁜 거를 넣지 않고 좀 비워두세요. 이미 내가 가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클린의 기본 원리는 비움과 채움입니다. 뭐 하기로 했어요? 열흘 동안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들, 음식들은 좀 차단해 두세요. 나 깨끗한 거 먹고 있어요? 그래도 잠깐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독소 염증들 안전하게 글리코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중화시켜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세포털을 채울 수 있게끔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을 넣어서 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기본 원리 333을 갖다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더러운 물, 독소, 염증 비워야 돼요. 3일 동안은 빡세게 다시 한번 원위치시키게 리셋시키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집중 해독 시간, 병든 세포들을 갖다가 없애는 기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왜 비우시라고 하고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요.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눈을 딱 떴을 때 들어온 거를 제일 먼저 에너지 원으로다가 써요. 근데 주로 90%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당으로다가 에너지를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탄수화물 당을 갖다 딱 끊어주면은 이 몸에서 비상상태네? 어느 정도는 그냥 돌아가다가 비상상태네? 우리 주인님이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네? 에너지를 안 넣어주네? 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뭐를 해요? SO 상태다 하고서는 SOS로다가 내 몸에 있는 오래된 오토파지, 쓰레기로다가 없어져야 되는 세포들, 자가포시, 그 세포들을 스스로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손상된 세포들이 다 쓰여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을 에너지로다가 쓰기 시작해요. 이럴 때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 호르몬이 정말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쓸 때가 정말 기분 좋고 에너지가 높고 좋거든요. 그러면서 내 기분이 안 먹는데도 올라가고 신기하게 힘은 나고 잠은 잘 자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클린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마약이에요? 어휴,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아프지도 않고 이거 좋아져요? 호르몬이 잘 돌아가면 그래요. 그래서 발터롱고라는 장수 전문의가 이 셀 시스템, 자가포식, 오토파지 요법을 통해 가지고 6개월마다 우리가 웬만하면 2에서 4일들은 비워둬야 된다라고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이것을 안전하게 간에서 해독을 잘 할 수 있게끔 트루퓨어라는 제품과 염증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되어 있죠. 지용성이 내 소변, 들숨, 날숨, 땀으로다가 나오려면 수용성으로 바꿔야 돼요. 수용성으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완전 천연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베루스라는 제품하고 같이 한 통에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5번. 이거를 갖다가 배고플만 할 때 드시고 배고플만 할 때 드시면 정말 3일 동안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해독을 하면서 어떤 분은 괜찮지만 독소가 많이 빠지면서 명현현상,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반응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항산화 파이토클렌즈라는 넷째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싹그린, 당근 오렌지, 비트베리라는 이런 야채 과일들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뉴트리베루스는요. 완전 천연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 천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중에서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면요. 5%만 천연이 섞여 있어도 천연 비타민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기분 나빠서 완전 천연 100%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전 세계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만 50에서 60가지의 특허를 가진 제품이에요. 그 완전 천연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식물을 미네랄을 구하기 위해선 광물성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천연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경식물을 갖다가 재배한 거예요. 수경으로 재배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서는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특허의 공법이 뛰어나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안정화된 쌀겨까지 넣어서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력들, 집중력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로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트리베루스 하나만 먹어도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나테크의 이름들은요. 그냥 아주 날 것들입니다. 뉴트리라는 말이요. 올바른이라는 뜻이고요. 베루스라는 말이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영양이 채워져 있다라는 올바른 영양이 채워진 제품 뉴트리베루스입니다. 여기에 트루퓨어는 뭐에 좋은 거라 그랬어요? 간에서 해독을 할 수 있게끔. 간이 언제 나빠져요? 술, 담배 많이 하면은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간이 하는 일이 500여 가지가 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이 나빠지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 그림을 확대해놨어요. 술, 담배, 내가 먹은 무분별한 약들, 스트레스, 지나친 고기 먹는 거, 과식하는 거, 불규칙한 식사, 너무 운동을 하는 것도 간에 좋지 않대요. 아, 안심이 되네요. 운동을 못하는 저로서는. 그리고 불면, 잠을 못 자는 것들, 이런 일들이 저렇게 지방간을 키우고 착한 간이 야, 나 이렇게 정상 간인데 이렇게들 좀 하지 마 하면서 저 비만인 사람들이 저렇게 내 간을 좀 아껴주세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간이 지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간에 좋은 거 우리 못 챙겨 먹어요. 헛개나무, 복분자, 강황 여러 가지 챙겨 먹잖아요. 메나탱크는 간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밀크시슬 하나가 아니라 부원료로 다 집어넣어놨다. 속된 말로 다 때려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중화되고 해독이 되어서 일반 다이어트는 그냥 수분과 근육이 빠져서 슬림해졌다가 다시 음식을 먹으면은 지방세포들이 개체수가 안 바뀌니까 다시 요요가 오는 저런 증상을 낳는데, 클린의 다이어트는요 독소염증을 밖으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염소, 이게 독소염증들인데 독소염증들이 남은 게 없다 보니까 걔네들이 다시 땡땡해져도 다시 뚱뚱해지지는 않고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 3일 동안 리셋했어요. 그렇다고 다 빠졌을까요? 아니죠. 인제 3주 집중 기간을 통해서 덜 빠진 건 더 빼주고 채워야 할 건 채워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리셋 이후에는 식사를 갖다가 일반 식사가 아니라 쉐이크 식사와 함께 세포털을 갖다가 꼭꼭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청소될 수 있게끔 오메가3, 아무리 좋은 것도 장이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에 좋게 유산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니 해도 체지방이 빠져야 되잖아요. 체지방 분해해주는 공행 리놀레산 제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전 반응과 명현 반응을 도울 수 있게끔 야채 과일로 구성이 된 파이토클렌즈라는 제품이 선물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선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 개 한 개 제품들이 다 소중한데요. 이 트루플래닛을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단백질로다가 치부되기엔 아주 아까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대용식이라고 했는데요. 밥으로다가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있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흡수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루플래닛은 식물성으로다가 단백질이 완두와 현미에서 추출이 되었지만 그냥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시에서 오메가3 지방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당이 같이 엠브로토스가 같이 들어가 있고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영양이 채워지고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식사 대용식이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 저는 비용이 저기에서 하나만 딱 먹어야 되면 뭐 먹어야 돼요? 하면 트루플래닛이 드시면 돼요. 골고루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근육이 정말 근감소 때문에 근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필수템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그냥 섭취해서 말차통으로 하면, 저는 신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신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가 과부하게 가니까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요. 단백질이 그 쓰레기 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오소리는 단백질 중에서도 지방 빼고 당 빼고 다 빼가지고 아미노산 타입으로, 분지 아미노산 타입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는, 그리고 이 안에는 혈관에 있는 때를 빼주는 펩타이드 성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ACE를 걷다가 ACE라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혈압이 낮춰지는 기능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근육 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리고 CCK 호르몬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게 돼 있어서요, 포만감을 이루게 하니까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게 하죠. 그러니까 뭐해도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오소리는 효자템이더라. 실제 오소린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눈바디, 인치그램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50kg이지만 어떤 사람은 체지방이 이만큼, 근육이 요만큼인데, 이 클린이라는 다이어트를 하고 오소린을 섭취하면서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는데 수분은 똑같은. 그래서 저 이상하게요, 몸무게가 안 바뀌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바지는 어떠세요? 근데 바지는 헐렁해졌어요.
이렇게 지방이 쏙쏙 빠지고 근육은 늘어나고 수분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정준하나 조영구 보셨어요? 다이어트는 성공해서 살은 많이 뺐는데 근육이 흘러내려가지고 자기가 봐도 너무 끔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이 들을수록 다이어트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저것인데 메나테크에선 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면 어때요? 빵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쉐이프를 통해 가지고 체지방은 날씬하게 감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라고 했어요. 지금 RTG 오메가3가 나오는데요. 메나테크는 20년 전 나올 때부터 RTG 오메가3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과학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까 김용남 사장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GI 프로발란스 약으로 쓰이는 유산균. 그래서 먹으면 바로 가요 그러셨잖아요. 정말 GI 발란스는 위장, 대장, 소장에 쓰이는 모든 유산균이 다 들어있고 그게 장까지 살아가는 85억 마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들도요, 이 엠브로토스라는 세포털을 살려주는 이 영양소가 없으면 클린 다이어트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에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메나테크만 쓰고 있는 이유는 메나테크가 그만큼 아웃풋, 효과라는 게 있고 그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른 데는 다 영양만 채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메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독소는 빼주고 영양은 채워주는 그런 효과 있는 다이어트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 때문에, 병 때문에, 만성 피로 때문에, 비만 때문에 각각 다른 문제로다가 이 메나테크를 만날 텐데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클린 한 방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효과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체기를 가지다가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양상이 좀 다 달라요. 재밌는 건 모두 다 333이라고 했잖아요. 3개월 유지까지 다 가면 결과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그 세포가 혈관, 적혈구 세포에 제일 많은데 그 적혈구가 한 바퀴가 다 리셋되는 주기가 121에서 130일이에요. 피를 한 바퀴를 갖다 한번 리셋 시켜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세포들이 주인님이 원래 이런 몸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 3개월의 유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저것만 먹고 사시는 건 아니고요.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저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3주 지났을 때가 요 모양이었어요. 이게 너무 예뻐졌다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 3개월 유지를 했더니 실제 볼만한 몸매가 되고 볼만한 모습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저는 이렇게 한 끼만 쉐이크 식사로 바꾼다든지 영양을 채우고 싶은 분들은 영양만 한 끼로 바꾼다든지 나는 굶는 건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간헐적 단식으로다가 좀 비워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 이 3개월 유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 조금 마스터 챌린지가 기간이 장종 있잖아요. 저 때는 1년에 한 2번? 3번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스터 챌린지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클린으로 했습니다. 근데 유지 기간 동안에 이게 있다 보니까 대사가 되기 시작하는 때 마스터 챌린지를 하니까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한 패키지를 갖다가 무료로 받는 그런 효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할 때 영양을 넉넉하게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6월 달에 만나서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저렇게 날씬해지셨고요. 그냥 봉사도 좋아하고 여러 개를 좋아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저런 체지방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책 한 권은 써야지라고 했는데 마스터 챌린지를 끝나고 뱃살 100일 탈출기라는 책을 갖다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그냥 몸에 세포털만 채워진 게 아니라 머리털도 채워지셨고요. 실제 임플란트가 2개가 예정이었는데 임플란트를 안 해도 돼서 지갑에 돈도 채워지셨고요.
그리고 헌혈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고혈압 때문에 10년 동안 헌혈을 못했는데 마찰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헌혈도 맘껏 하셔서 5번이나 이제 헌혈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다 있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6주 동안 이렇게 보내셔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다 끊어주신 거예요. Transform your life. 삶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베체트병이며 여러 가지 종합병원으로 있었는데 이것들이 개선되니까 나는 이제 건강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리코 영양소를 계속 전달하고 다니시는 거죠. 무릎이 안 좋으셔서 2개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살을 빼고 와야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을 빼고 싶어도 못 빼잖아요. 근데 메나테크의 글리코클린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은 무릎 수술 안 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메나테크의 주중이 아니라 진짜 다이어트 글리코 영양소가 비만 세포의 선모의 열쇠는 바로 선모더라. 선모의 길이에 따라서 정상지와 비만지가 나뉘더라. 그래서 세포털을 세웠더니 비만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언니 그냥 이랬던 사람들이 마스터 챌린지의 글리코클린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신을 하고 삶이 짠하고 누군가가 되고 싶은 삶, 누군가가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화보들을 찍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저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건강관리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건강관리는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이어트 시장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어요. 55조 달러라고 하면은요, 7경이래요. 7경. 저는 가늠도 안 되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점점 2023년부터 34년까지 10년 동안 2배가 넘게 앞으로 지속할 시장이라는 거예요. 국내 다이어트 시장도 이제 6조가 넘었습니다. 이 시장들을 통해서 그냥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 하던 사장님, 그리고 그냥 한 80만 원 받는 목회자의 사모님으로다가 살던 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위해서 아욱을 다듬으면서 저렇게 꾸역꾸역 집에서 살림하시던 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먹고 사는 영어 선생님이 단순히 뭐만 했을 뿐인데 살만 뺐을 뿐인데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두 목회자가 아니라 매해마다 최고의 인컴, 사업 소득을 갖다가 벌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건강 강의를, 영어 강의가 아니라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작은 옷가게 하시던 분이 글로벌 미국에 가가지고 동시통역사를 두고서는 저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변할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클린은 내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작은 투자입니다. 2분의 1이라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에서는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상이 뱃살 빼기래요. 근데 뱃살은 살살 빼기의 대상이 아니라 초전 박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이상 엄살 부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 왔어요.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 시즌 25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할 수 있는 클린을 최고의 효과와 목적을 두고 내가 이 클린을 통해서 체지방 6% 빼서 한 패키지는 받는다. 내가 이거 해서 살 열심히 해서 1등 하면은요, 사업자들은 KFF, 메나페스트의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한번 해본다. 내가 어디 돈이 없지 체지방이 없냐? 이러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다이어트 클린, 현명한 건강관리법 모두 다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ch,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spirit of Manatech. 네, 예전 영어 강사